이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자료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대공황이 1930년대 미국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입니다. 네, 패션부터 시작해서 영화, 음악까지 꽤 방대한 내용을 다뤄볼 거예요. 맞아요. 저희 목표는 그 어렵던 시절에 사람들이 어떻게든 즐거움을 찾고 또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려고 했는지 그 생생한 모습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사실 가장 흥미로운 건요. 경제적으로는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뭐랄까 현실 도피 욕구랑 화려함에 대한 갈망 이런 게 있었고 동시에 또 아주 소박한 지혜나 오락 문화도 같이 발전했다는 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다들 아끼고 살았지만 대중문화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 광란의 20년대랑 분위기가 확 달랐겠네요. 30년대는 진짜 허리띠 졸라매는 시대였으니까 옷도 막 기워 입고. 맞아요. 수선해서 입고 또 실용적인 합성 섬유 같은 것도 그때 나왔고요. 세탁하기 편하고 오래 입으니까. 근데 신기한 건 영화 속 배우들은 여전히 엄청 화려했잖아요. 이 차이가 참 재밌네요. 바로 그겁니다. 현실은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집에서 싸게 즐길 거리를 찾았어요. 예를 들면 뒷마당에서 하는 게임이나 퍼즐 맞추기, 카드 게임. 아, 보드게임. 모노폴리도 그때 나왔다고 들었어요. 1935년인가? 네, 맞아요. 모노폴리. 그리고 돈 안 드는 도서관도 엄청 이용했고요. 어떻게든 소소하게 즐기면서 버틴 거죠. 그럼 스포츠 쪽은 어땠을까요? 특히 야구요? 국민 스포츠인데? 자료 보니까 1933년까지 관중이 40%는 줄었다면서요? 엄청던데요. 타격이 컸죠. 선수들 연봉 깎이고 마이너리그는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야간 경기를 도입했다. 이게 관중을 다시 모으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좀 궁금하네요. 야간 경기요? 확실히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긴 했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을 거예요. 아마 티켓값도 내리고 라디오 중계도 더 활발히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했을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1933년에 금주법이 폐지됐잖아요. 그러면서 나이트클럽이 합법적인 사교 공간으로 딱 자리 잡았죠. 어려워도 사람들은 모여서 즐기고 싶어 했던 거예요. 확실히 라디오랑 영화는 영향력이 훨씬 더 컸겠죠. 집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일부 지식인들은 이걸로 계중을 좀 급진화시킬 수도 있다고 봤다면서요? 네, 그런 시각도 있었죠. 근데 현실은 좀 달랐어요. 방송사나 영화사는 결국 상업기업이니까요. 교화나 계몽보다는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락거리를 만드는 데 집중했죠. 그래서 라디오는 연속극, 음악쇼, 코미디쇼 이런 게 인기였군요. 아모스 앤 앤디 같은 거요? 그렇죠. 할리우드도 비슷했어요. 뮤지컬 영화 아니면 재치 있는 대사 빠르게 치고받는 스크로볼 코미디, 로맨스 이런 게 주류였죠. 정작 그 시대 제일 큰 문제였던 가난이나 실업 문제는 거의 안 다뤘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맞아요. 워너브러더스가 만든 갱스터 영화 정도 거기서 빈민가 모습이 좀 나오긴 했는데 주인공들은 항상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죠. 그렇군요. 많은 영화나 대중음악에 나타난 공통적인 분위기랄까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재치 있고 가끔은 좀 냉소적이기도 한 빠른 대사들, 세련된 도시문화 같은 거요. 캐리 그랜트나 캐서린 헵번 같은 배우들, 또 조지 거쉬인이나 콜 포터 음악 생각해보시면 화려한 가구에 고급 옷, 담배 연기 자욱한 나이트클럽 이런 이미지잖아요. 맞아요. 상상만 해도 화려하네요. 대부분 관객들의 현실하고는 완전 다른 세상이었겠어요. 그렇죠. 완전 판타지였던 셈이에요. 음악 쪽은 분위기가 어땠어요? 자료에 나온 노래 제목들 보니까 인생은 한 그릇의 체리일 뿐이라던가 우린 돈방석에 앉았네 같은 거요. 엄청 긍정적인데요? 네, 그런 노래들이 있었죠. 심지어 행복한 날들이 다시 왔네는 루즈벨트 대선 캠페인송으로도 쓰였으니까요. 아, 정말요? 네, 그런 낙관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특히 3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베니 굿맨 악단이 스윙 시대를 열었잖아요. 네, 스윙 재즈. 이게 원래는 플래처 핸더슨이나 듀크 엘링턴 같은 흑인 밴드들이 먼저 시작한 빅밴드 재즈 스타일인데 베니 굿맨이 대중화시킨 거죠. 엄청 신나고 춤추기 좋잖아요. 그렇죠. 듣기만 해도 어깨가 들썩이는. 그러니까 이게 절망을 위로한다기보다는 자, 이제 다시 힘내자 하는 강장제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긴 근데 또 모든 음악이 마냥 밝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빙 크로스비 같은 경우도 밝은 노래도 불렀지만 형씨 10센트 동전 한 입 빌려줄 수 있어?
이 노래도 불렀다면서요? 1931년에? 아, 맞습니다. 그 노래 유명하죠. 현실의 고단함도 분명히 담겼어요. 특히 연방 음악 프로젝트 같은 거 있잖아요. 정부 지원으로 포크송을 막 수집하고 기록했는데 거기엔 정말 평범한 미국인들의 그 궁핍한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존 로맥스나 앨런 로맥스 같은 민속학자들이 발굴한 거죠. 아, 그 과정에서 레드벨리 같은 블루스 가수나 또 우디 거스리 같은 포크 가수들이 알려지게 된 거군요. 네, 특히 우디 거스리는 정말 상징적인 인물이죠. 고난, 저항 이런 걸 꾸밈없이 노래했으니까요. 그의 음악은 정말 현실 그 자체였어요. 자, 오늘 이렇게 쭉 자료들을 살펴보니까요. 1930년대 미국 대중문화라는 게 참 뭐랄까 두 얼굴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집에서는 막 아껴 쓰고 소박하게 즐기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스크린 속 화려함이나 신나는 스윙 음악, 재치 넘치는 라디오쇼에 빠져들면서 현실을 잊으려 했던 그런 모습이 동시에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가 단순히 그 시대 사람들의 경험을 비추는 거울 역할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경험을 만들어가고 또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됐던 거예요. 위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을 토해내게 하고 또 희망을 심어주기도 하면서요. 그러네요. 자,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이걸 듣고 계신 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당시 미디어가 대부분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좀 미화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만약 그 미디어들이 대공황의 고통을 더 직접적으로, 더 사실적으로 다루었다면 어땠을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1930년대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회 분위기가 우리가 지금 아는 것과 혹시 달라졌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